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 은주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개다가 책상 위에 놓인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색 표지에 구겨진 모서리, 은행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며느리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는 거라고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본 적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생활비 지급, 월 정기 송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째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많을 때는 1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통장을 든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똑같았어요. 이체, 송금, 지급. 끝없이 반복되는 항목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걸 모를 리 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통장을 덮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빨래는 그대로 책상 위에 놓인 채였어요. 더 이상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손을 씻고 있었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은주의 얼굴을 보는데 자꾸만 통장 내역이 떠올랐어요. 생활비 지급, 병원비 이체, 월 정기 송금. 숟가락을 든 손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민호가 은주에게 물었어요. 응, 그냥 그랬어. 별일 없었어.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나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입맛 없으세요? 은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은주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는 가느다란 등.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왜 우리 아들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걸까? 의심이 커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통장 내역이 계속 돌아갔어요. 숫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설마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곳에 보내는 건가?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벌써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남편은 산책을 나갔는지 방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은주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차려드릴게요. 응, 괜찮아. 내가 먹을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우유 한 팩을 꺼내서 마셨습니다. 은주는 계속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서 은주를 지켜봤습니다. 소파 밑을 닦고 커튼을 정리하고 책장을 닦는 모습, 평소와 똑같았어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죠. 하지만 내 눈에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통화를 하다가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끊는 태도. 서랍을 열었다가 황급히 닫는 손길.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은주가 또 휴대폰을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슬며시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은주는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갈색 통장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그렇게 감추는 거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아들을 불렀어요. 응, 엄마. 너 은주 통장 사정은 알고 있니?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통장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 은주가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요. 저도 잘 몰라요.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오히려 날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럼 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반찬을 집으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내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생활비 지급, 병원비 이체, 월 정기 송금. 그 금액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은주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나는 그걸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본 그 통장이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뒤흔들게 될 줄은요. 통장을 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은주를 보는 내 눈빛이 달라졌고 은주와 나누는 대화도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그 통장 내역을 떠올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은주는 오늘도 또 어디에 돈을 보낼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은주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내는 손길.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얼마였지? 이번 달엔 또 얼마나 나갈까?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드세요. 은주가 국그릇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오늘 뭐 할 거니? 회사는 괜찮니? 힘든 건 없니?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였으니까요. 그 돈 대체 어디에 쓰는 거니? 하지만 그 질문은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은주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귀를 기울였어요. 응, 그래 알았어.
은주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다시 들어왔어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누구 전화였니? 나는 물었어요. 아, 그냥 친구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아들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은주 어디 갔어요? 응, 마트 갔어. 아, 그래요.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는 민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응, 왜요? 은주가 요즘 힘든 일 있는 거 아니니?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힘든 일이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아니면 아내를 너무 믿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거였죠.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민호야, 혹시 은주가 돈 쓰는 거 알고 있니? 돈이요? 그냥 생활비 쓰는 거 말고는 특별히 없는데요. 많이 쓰는 것 같진 않고. 글쎄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은주가 알아서 관리하니까요. 민호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알아서 관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돈이 나가도 되는 건가? 나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은주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통장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민호한테 확실하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은주가 방에서 나왔어요.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은주가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요즘 어머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거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통장을 봤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은주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자요. 어머님도 푹 쉬세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봤다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는 은주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느 날은 은주가 외출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은행 좀 들렀다 와야 해서요. 은행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했어요. 은행? 무슨 일인데? 아,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은주가 나간 후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은주의 뒷모습.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 가방 안에 통장이 있겠지.
1시간쯤 지나서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다녀왔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은행에 가서 뭘 한 걸까? 또 돈을 보낸 건가?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피곤한지 말이 없었고 은주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나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씻으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와 은주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제가 요즘 뭐 이상한 거 없으시죠?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은주가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그 통장 대체 뭐 하는 거니 하고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주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지만 들렸어요. 그럼 저 설거지 할게요. 은주가 일어나 그릇들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함께 웃고 수다 떨고 장도 보러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것.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줄은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몰아붙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엔 얼마가 나갔을까? 다음 달엔 또 얼마나 나갈까? 통장에 적혀 있던 숫자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부치는 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은주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응, 그래. 나는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갔어요. 민호도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서둘러 먹고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 뉴스에서 뭘 봤다, 그런 얘기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민호가 일어섰어요. 응, 조심해서 가. 어머님, 다녀오세요. 은주도 일어나 민호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나와 은주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설거지하고 나갈게요. 어디 가니? 마트 좀 가려고요. 저녁 반찬 없어서요.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은주는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랐지만 야무진 어깨, 빠르게 움직이는 손, 며느리는 부지런했어요. 게으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챙기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빨래도 꼬박꼬박 했죠. 좋은 며느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좋은 며느리라면 이런 걸 숨기진 않았을 거야. 설거지를 마친 은주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응. 문이 닫혔어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날이네.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통장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돌아왔어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뭐 샀니? 파프리카랑 고기 좀 사왔어요. 저녁에 불고기 해드릴게요. 그래.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장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냉장고에 넣는 모습, 채소를 씻어서 물기를 닦는 손길,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저 돈으로 또 뭘 한 걸까?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민호가 돌아왔고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은주가 약속대로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민호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은주가 웃으며 고기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어머님도 드세요. 내 앞에도 접시를 놓았어요. 응, 고맙다. 나는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간도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너 요즘 일은 괜찮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바쁘긴 한데 할만해.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며느리도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통장에 적힌 그 숫자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씻으러 갔고 은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나는 계속 참았어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주와 웃으며 대화도 했고 함께 장도 보러 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괴로웠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아들은 모르는 걸까?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은주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더 봐볼까? 은주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조금만 돌리면 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찔렸습니다. 나는 손을 거뒀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그래도 알고 싶어.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고. 그날 저녁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평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평온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겉으로만 평온한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모두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었죠. 나만 혼자 의심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무너지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까? 언젠가는 터지겠지.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모든 게 터져버렸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주가 급히 나왔어요.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병원 좀 들렀다 와야 해서요. 병원?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검진 결과 받으러요. 은주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응.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 쪽을 보니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서류 봉투였습니다. 갈색 봉투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가 떨어뜨린 건가?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해줘야겠다. 휴대폰을 꺼내 은주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봉투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보였어요. 뭐지? 그냥 닫아야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진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옥분, 내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밀검사 결과지였어요. 의사 소견서도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필요, 지속적인 관찰 요망, 치료 권장,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검사, 내 치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었죠.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아픈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돈도 아깝고 아들에게 걱정 끼치기도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서류는 뭔가요?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검사를 받았지? 아니,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치료비 내역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 필기체로 보이는 글씨였어요. 어머님 대신 검사 받음. 결과 확인 필요. 치료비 이번 달 25일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주가 내 대신? 통장이 떠올랐어요. 병원비 이체, 월 정기 송금, 생활비 지급,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 돈은 내 병원비였던 거예요. 은주가 내 대신 검사를 받고, 내 대신 치료비를 내고, 내 대신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말을 안 한 거야?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은주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눈빛으로 봤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떠올랐습니다. 나는 은주를 의심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감당했는데 나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미안해,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봉투 혹시 못 보셨어요? 은주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나는 손에 든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니? 내 검사 결과가 왜 내 방에 있었니? 나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죄송하다니 뭐가 죄송한 거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했니?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주가 움찔했어요. 민호가 알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알면 어머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은 항상 괜찮다고 하세요. 아프다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몇 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 알아요. 민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어머님 증상이랑 비슷한 게 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상황 설명드리고 대신 검사 받을 수 있냐고. 내가 내 대신? 네.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은주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선생님이 빨리 치료 시작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몰래 약을 준비했어요. 밥 드실 때 영양제라고 드린 거 사실 치료약이었어요. 뭐라고?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은주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 민호가 걱정할까봐 말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울었습니다. 통장의 병원비 이체는 내 치료비였던 거예요. 월 정기 송금은 병원에 매달 내는 돈이었고요. 생활비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숨긴 건 민호가 통장을 봐도 모르게 하려던 거였습니다. 은주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울먹였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나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어머님, 나는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은주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너는 날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나쁜 사람으로 봤어.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서류를 사이에 두고 울면서요.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나왔어. 왜 이렇게 조용해? 거실로 들어온 민호가 우리를 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민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라. 민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검사 결과야. 엄마가 언제 검사를? 민호가 은주를 봤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내 대신 받았어. 뭐?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주,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야, 소리 지르지 마. 나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이게 소리 안 지를 일이에요? 민호가 흥분했어요. 은주가 왜 엄마 몰래 이런 걸 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서류를 다시 보고 은주를 보고 나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너한테도 은주한테도.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본 그 통장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차였죠. 어머님 드세요. 고맙다. 나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응? 너 이거 언제부터 한 거야? 은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요. 작년 가을?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1년 넘게 혼자. 응?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년이 넘게 이 사람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면 어머님이 더 걱정하실 것 같았어.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너도 걱정할까봐. 은주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은주야. 나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 어머님. 그 통장 내가 봤어. 은주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요? 며칠 전에. 내 방에서 빨래 개다가. 아.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의심했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나쁜 사람으로 봤어. 우리 집 돈을 빼돌리는 줄 알았지. 어머님, 정말 미안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사람을 쉽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건데. 민호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치료 말이에요. 민호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치료받으셔야 한대요. 그래.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몇 년 전에 의사가 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부터.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돈도 아깝고 너한테 걱정 끼치기도 싫었지. 민호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계속 준비해뒀어요. 약? 네. 영양제라고 드렸던 거요. 아, 그거. 나는 그제야 떠올렸어요. 며칠 전부터 은주가 식사 후에 작은 알약을 줬었죠. 영양제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치료약이었구나. 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증상 말씀드리고 필요한 약을 받아왔어요. 그랬구나. 나는 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가 어떻게 병원을 알아봤는지,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설명했는지,
매달 어떻게 치료비를 마련했는지 하나하나 듣다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은주는 자기 월급에서 돈을 아껴서 내 치료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민호 몰래, 나 몰래, 혼자서요. 은주야, 너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주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민호도 은주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 엄마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이제 자야겠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님. 푹 쉬세요. 은주야.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은주가 수줍게 웃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주가 떠올랐습니다. 통장을 봤을 때의 충격, 은주를 의심했던 날들, 혼자 괴로워했던 밤들, 다 기억났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실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죠. 나는 은주를 나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안해, 은주야.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은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식사 곧 차려드릴게요. 고맙다. 나는 식탁에 앉았어요. 민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같이 가요. 병원? 네.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상담받으셔야죠.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갈게요. 너희들이 다 가면 회사는? 하루 쉬면 돼요. 민호가 웃었어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침을 먹고 우리 세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언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들으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관리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세요. 응, 알았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 나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너희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은주도 내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있어요. 고맙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은주가 물었습니다. 갈비찜 어때요? 민호가 말했어요. 좋지. 오늘은 내가 살게. 나는 카트를 밀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세 사람은 마트를 돌아다니며 장을 봤어요. 갈비를 고르고 채소를 담고 과일도 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은주가 갈비를 다듬고 민호가 채소를 씻고 나는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이 북적였어요. 어머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민호야, 그거 좀 이리 줘봐. 네, 여기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끼리 비밀 없기로 해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숨기지 않을게. 저도요. 은주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서로 믿고 지내요. 그래, 서로 믿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은주 방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잠깐 들어가도 되니?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주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니?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네. 그 통장 말이야. 은주가 움찔했어요. 저 정말. 아니야, 괜찮아.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그럼요. 고맙다는 말이야. 나는 은주 손을 잡았어요. 내 대신 아파하고, 내 대신 걱정하고, 내 대신 감당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어머님이 좋은 분이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의심했잖아. 그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방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그 갈색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통장이 있었기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적힌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어요. 은주가 준 약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이대로만 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주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은주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훨씬 나빠졌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민호와 은주가 모처럼 쉬는 날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기 고등어 싱싱해 보이네요. 그래, 그럼 사가자. 우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장을 봤어요. 떡볶이 냄새가 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떡볶이 드실래요? 좋지. 세 사람은 노점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맵다, 맵다. 민호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괜찮아? 네, 맛있어요. 우리는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었어요.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응?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얼굴에 핏기도 돌고요. 다 내 덕분이지. 나는 은주 손을 툭툭 쳤어요. 내가 챙겨줘서 그래. 제가 뭐려? 아니야. 내가 다 해준 거야. 은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했어요. 민호가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은주가 고기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과일을 씻었어요. 어머님, 차 드릴까요? 좋지. 은주가 차를 끓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참,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휴가 나오는데요. 그래. 어디 여행 갈까요? 셋이서. 여행?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응. 오래 못 가더라도 근처에라도 다녀올까 해서요. 좋은데요. 은주도 찬성했습니다. 어머님, 가실만 하시죠? 당연하지. 얼마나 좋니? 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바다 어때요? 바다? 좋지.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무엇을 볼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머님, 약 드셔야죠. 응, 알았어. 은주가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예전엔 영양제라고 속였던 그 약이에요. 이제는 당당히 치료약이라고 말합니다. 고맙다. 약을 받아 먹었어요. 맛있다. 민호가 생선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 과찬이에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 세 사람은 즐겁게 저녁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몇 달 전 이맘때쯤 나는 은주를 의심하고 있었죠. 차갑게 대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왜 그랬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은주야, 오늘은 내가 할게. 어머님이요? 응, 내가 항상 하잖아.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해야지.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밥 먹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웃는 이 시간이 모두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주가 지켜준 덕분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은주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 하셨어요? 응.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뭐 보는 거니? 여행 프로그램이요. 화면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도 저런 데 가면 좋겠다. 갈 수 있어요, 어머님.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 건강하시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은주야. 별 말씀을요. 나는 은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